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3627님이요. 오늘도 집중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떨리는데요. 그런데요. 아침에 눈 떠서 회진법, 고치법 해보려고 하는데 순서가 있나요?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좋은 문자 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눈을 떠서 바로 회진법, 고치법 한다. 그거는 왕의 건강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옛날에 왕들은 이슬을 받아다가 혀를 이렇게 움직여서 회진법을 먼저 하고 나뭇가지를 어금니에 물고 딱딱 씹는 고치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도요. 그냥 우선은 회진법을 먼저 하는 게 혀는 17개 근육과 연결돼요.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혀가 그 뇌와 호흡기, 소화기 계통의 근육과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혀에서 맛을 보기도 하지만 오장육부의 간접적인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오장육부뿐 아니라 호흡기, 특히 그 중에서도 오장육부 중에서도 호흡기나 소화기, 그리고 뇌신경까지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회진법을 좀 열심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6번 하시고 나온 침을 3번에 나누어서 삼키시면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소화력을 증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피부를 또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회진법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나무 가지를 씹지 않아도요. 인도에서는 님이라고 해서 NEEB 또는 P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어금니로 이렇게 씹으면서 이를 닦는 듯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한참 씹다 보면 그 앞에가 솔처럼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데 그거로 또 나머지 닦지 못한 부분을 또 닦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난 좀 번거로워 이러면 그냥 어금니를 두드리셔도 되는데 어금니에 지나치게 무리하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그냥 하면서 이렇게 딱딱 부드럽게 소리가 날 수 있게 자극하시면 어금니는 뼈의 끝이고 혀는 살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뼈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히 고치법을 하시면서 오른손을 머리 위 꼭대기에 이렇게 올려서 백회열 있는데 움직임을 보시면요. 동동동동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진법도 물론 그렇지만 고치법도 직접적으로 뇌 주변을 자극해서 신경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3665님이요. 기침 감기에 걸린 지 2주가 됐는데 아직도 기침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좋은 아사나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요가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아사나는 요가 동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요가 동작은 온통 그 동작으로만 되어 있는 몸의 움직임을 얘기하고요. 아사나는 그 안에 호흡과 함께 무드라나 반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게 안쪽으로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요. 아사나는 그 폭이 조금 더 넓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침 감기에는 우선은 코 안쪽으로 들어가는 숨이 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 많이 착용하면 오히려 호흡기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항상 끼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한 달 정도나 뭐 3주 정도 이렇게 기침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잠깐이라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습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에도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의 측면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콧망울 측면에 있는 영양혈을 같이 자극하면 냉한 기운이 들어가지 않아서 목을 좀 보호할 수가 있고요. 오른손으로 목 뒤에 대추혈 볼록 나오는 데인데요. 거기를 좀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열을 좀 데이지 않게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자극하신다면 그러면 기침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천연의 섬유로 목을 좀 감싸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기침이 많이 날 때는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구 이사님이요. 요즘 같은 겨울철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바닥에 잠시라도 앉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치질이 악화될 때가 있는데요.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치질이 악화됐을 때 도움이 되는 동작이나 생활 습관이 있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우선은 음식 조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식을 하지 않아야지만 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과식을 하지 않게 트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그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데요.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서 그 주변에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조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걸어 다니실 때는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새끼발가락을 들게 되면 의식이 항문에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항문 괄약근 쪽이 수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 발끝으로 걸으면서 새끼 발가락을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엄지 발끝으로만 걷는 거는 조금 약하고요. 새끼 발가락을 최대한 천장으로 당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문 쪽에 자극이 오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양손을 교차해서 양 발바닥을 잡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서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맞닿게 오른손 바닥과 왼발 바닥이 맞닿아서 손가락 발가락을 끼시고요. 왼손 바닥과 오른손 바닥이 맞닿게 해서 또 손가락과 발가락을 낀 상태에서 양발을 15cm 이상 벌리고 항문 괄약근을 강하게 조이게 되면 가장 크게 항문 괄약근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꼭 치질이나 치루뿐 아니라 요실금이 심한데 하는 분들은 소변 부는 부위도 좀 조이면서 관리하실 수 있다면 이 동작만으로도 좀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I will wait for you. 신용옥의 음성으로 듣습니다.